그날 밤 저는 결국 그 벽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그 소리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더는 믿을 수 없었지요. 복도 불빛 아래 은정 씨의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 그리고 떨리는 손끝. 그분은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고 그저 문 앞에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제가 내뱉은 한마디에 그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주 본 그 얼굴. 은정 씨가 아니라 그분과 똑같이 닮은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은정 씨. 아니요. 전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벽 너머의 소리, 밤마다 반복된 그 진동, 모두가 착각이라 믿었던 그 일들이 순식간에 새로운 그림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지요. 그럼 그날마다 들리던 그 소리, 그건 은정 씨가 아니라 당신이었던 건가요? 제발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아직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벽 너머의 진실은 죄가 아닌 사연이었고, 숨기고 싶었던 건 비밀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거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CCTV에 찍힌 그 얼굴, 그 봉투 속에 담긴 이름 없는 돈,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지 못한 말들. 도대체 이 집안엔 얼마나 많은 진실이 벽 뒤에 숨어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이제는 진실의 신호처럼 들렸으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래된 20층짜리 아파트 단지 한빛마을 3차. 저는 그곳 1503호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민준, 34입니다. 아버지는 영업부장으로 지방 출장이 잦고 재혼하신 지 3년 된 새어머니 은정 씨와 함께 지내고 있지요.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땐 가족이란 단어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렇지만 은정 씨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기에 서로 큰 충돌 없이 지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퇴근 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시간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바람이 간간히 창틀을 흔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쿵쿵 규칙적으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누가 망치질이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그런 소리를 낼 사람은 없지요. 이 시간에 저는 노트북을 잠시 닫고 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귀를 대자 또 한 번 들렸습니다. 쿵. 소리의 간격이 일정했고 그 사이로 아주 희미한 숨소리 같은 기척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싸움이라도 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핸드폰을 들고 CCTV 앱을 켰습니다. 저희 집 현관에는 복도 전체가 비치는 광각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화면 속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되감아 녹화 기록을 살펴봤지요. 밤 10시 반쯤 바로 옆집 천이호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은정 씨를 맞이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은정 씨는 평소 집에서 입던 회색 가디건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천이호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정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때까지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사흘째 집을 비운 상태였죠. 은정 씨는 혼자 계셨고 저는 방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설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고 단정했던 그분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도저히 상상되지 않았지요. 새벽 1시가 넘어가자 벽 너머의 소리는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 속
천이호 문이 열렸고 은정 씨가 나왔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화면을 끄고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은정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 잤니? 오늘은 좀 추운 것 같지? 네, 괜찮아요.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CCTV 속의 은정 씨.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렸던 그 소리들. 하지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삼켰습니다. 그분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하고 무표정했지요. 식사 후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는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은정 씨.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속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웃음 중에 진심은 누구였을까? 그날 출근길.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향하는 도로는 유난히 막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인천공항행 버스, 편의점 간판,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출근길 라디오 소리까지 모든 게 멍하게 들렸지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계속 CCTV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를 걸으며 옆집 천이호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화분 2개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초인종 옆 명패에는 박상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층간회의 때 몇 번 마주친 운동 좋아 보이던 남자였죠. 박상우 씨라 헬스 트레이너였던가. 괜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은정 씨는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오늘 늦었네. 밥 먹었어? 네. 회사에서요. 짧은 대화가 오간 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콘크리트 벽 하나 사이에 세상 모를 이야기가 숨어 있겠지요.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가 계속 벽 쪽으로 쏠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벽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소리보다 무서운 건 그 뒤에 있는 마음일지도 모르겠구나. 다음 주 금요일 밤 그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벽 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그 소리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 주 금요일 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다시 쿵, 쿵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또야. 저는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CCTV 앱을 열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집 현관을 비추는 광각 카메라 화면 속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반대편 바로 옆집 천이호 문 앞이 프레임 안쪽으로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10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 씨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 조명 아래 회색 카디건과 단정한 머리가 그대로 보였지요. 그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천천히 천이호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나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그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3분. 벽 너머 소리는 10시 3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규칙적이었고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쿵쿵 뛰었지요.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1시 55분. 소리가 멈췄습니다. 곧 CCTV 화면 속에서 천이호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 씨가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문 앞으로 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지요. 자꾸만 영상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단정했던 그분이 밤마다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은정 씨가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주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분은 평소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지? 오전엔 장 좀 보고 올게. 혼자 가세요? 응,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줘. 그분은 늘 그랬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마음은 묘하게 뒤틀렸지요. 그날 오후 저는 복도 청소를 한다며 CCTV 설치 각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천이오 문이 좀 더 잘 보이게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일요일 밤 다시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녹화만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10시 반 은정 씨가 또 나왔습니다. 이젠 정확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 3개월 치 기록을 돌려봤습니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세 달 매주 3번씩.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나? 저녁이 지나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은정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방에서 그분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리모컨 소리, 컵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간혹 들리는 한숨. 그 모든 게 평범했지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 11시 반쯤 문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들었습니다. 그분이 안방 문을 닫는 소리였지요.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그분이 왜 그런 일을? 머릿속에 수십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외로움일까? 불만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하지만 정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엔 은정 씨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 신발을 신는데 현관 옆 택배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이오 박상우라고 적혀 있었지요. 무심코 눈길이 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은정 씨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네. 네.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그분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을 때 순간 그분의 표정이 잠시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의역 앞 횡단보도, 붐비는 출근길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제 머릿속엔 지난 밤 그 화면 한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본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일까? 그리고 그 질문이 앞으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길어져 밤 9시가 넘어서야 구로 디지털단 지역을 나왔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물어봐야 한다. 스스로 수없이 다짐했지요. 하지만 막상 현관 앞에 서니 숨이 막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망설였지요.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든 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니? 저녁은? 먹었어요. 회사에서.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침묵이 방 안을 채웠지요. 잠시 후 은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아니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씨, 어제 밤에도 천이호 다녀오셨죠? 순간 리모컨이 멈췄습니다. TV 화면이 잔잔히 빛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다 알고 있어요. 지난 3달 동안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가셨잖아요. 그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CCTV에 다 남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은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지요. 내 아버지가 출장 다닐 때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냥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끔 갔어. 그분 부인이 아프시거든. 내가 조금 도와드렸던 거야. 도와드렸다고요?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그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지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화 화면을 열어 보여주자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 어두운 복도에서 그분이 걸어가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건 이제 그만 말해요. 이게 뭔데요? 왜 매번 이런 일이 반복돼요? 은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토록 침착하던 사람의 어깨가 그렇게 떨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분 부인이 정말 많이 아파요. 밤마다 통증이 심해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와요. 간병인을 쓰기도 어렵고 나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오해라도 안 생겼을 텐데. 말하면 괜히 이상하게 보실까봐 두려웠어. 재혼한 내가 밤마다 남의 집 드나든다 하면 누가 곱게 보겠니?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반복된 일이 단순한 선이었다고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그건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런 건 감출 필요 없었어요. 은정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날마다 내가 들었을 소리도 내가 만든 오해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정말 나쁜 뜻은 아니었어.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바닥에 닿아 번졌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안도, 그리고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던 그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더 괴로웠습니다. 진짜로 그게 전부일까?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남자 박상우 씨는 저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늦게까지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 속에서 진짜 진실이 숨어 있는 듯했지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요. 그 밤의 진실, 그건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일까? 다음 주 금요일 밤, 저는 다시 CCTV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말이 줄었고 시선이 닿으면 잠시 머뭇거리다가 피했지요. 은정 씨는 여전히 아침밥을 차리고 커피를 내렸지만 예전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분의 어깨는 늘 긴장돼 있었어요. 그 주 목요일 아침 출근하려 현관으로 나서는데 천이호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낯익은 얼굴, 옆집 남자 박상우 씨였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눈 밑이 붓고 손엔 약봉지를 들고 있었지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소음 때문에 불편하셨죠?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마음속에 남았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분 말대로 아픈 아내가 있는 걸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예. 허리 쪽 암 수술을 받고 재활 중입니다. 요즘 밤마다 통증이 심해서 누워 있을 때마다 침대 프레임이 벽에 닿아요. 소리 때문에 혹시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쿵쿵 소리. 그게 그저 프레임 부딪힘 소리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우리 집 새어머니가 자주 들르셨던 것도 그 때문이었나요? 아예 사실 그분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병원에서 돌아온 날부터 도와주셨거든요. 밤에는 아내의 통증이 심해져서 누군가 붙어 있어야 했는데 서은정 씨가 늘 그 시간대에 와주셨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오해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다른 의미로 온 적이 없어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와서 통증 약 챙기고 다리 주무르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도움을 주는 게 미안하다면서 늘 조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그럼 왜 그 시간에만 오셨던 거예요? 낮엔 간병인 분이 오시고요. 밤에는 제가 혼자니까요. 그분이 퇴근 후 집 정리 마치고 오신 거죠. 그게 정확히 10시 반쯤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개월 동안 반복된 패턴, 시간, 소리, 전부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제가 괜히 오해를 했던 것 같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복도에 울리는 히터 팬 소리만 들렸지요. 출근길 내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난 도대체 무얼 본 걸까? 누굴 믿고 누굴 의심했을까? 이 모든 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정 씨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접시에 김치와 멸치를 담고 있었죠.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저녁 먹었니? 예. 회사에서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예전보다 어깨가 더 가늘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은정 씨, 응.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그분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밤마다 남의 집 드나드는 게 누가 곱게 보겠니? 그래도 제가 좀 더 믿어드렸어야 했는데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혔지만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오해하지 말자. 너도 나도 이 집에서 편하게 숨 쉬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멀리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벽 너머가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그 정적이 편안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오해가 풀렸는데도 가슴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너무 늦게 이해했기 때문이겠지요. 사람은 의심보다 이해가 훨씬 어렵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박상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손엔 새 약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제 잘 주무셨어요.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꼭 말씀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진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벽 너머는 조용했고 은정 씨의 표정에도 조금씩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출장에서 돌아와 오랜만에 셋이 저녁을 함께했지요.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만든 깨신무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까. 좋다 은정 씨, 손맛은 여전하네. 출장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엔 일정 길었다면서요? 응, 부산에서 세미나까지 겹쳐서 정신 없었지. 근데 둘은 별일 없었지? 회사도 집도 조용했어요. 대화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여전히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까? 의심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은정 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네, 그날 이후로 내가 조심스레 대해줘서 고마워. 내가 조금 더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땐 마음이 복잡해서 말이 안 나왔어.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의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고 컵 안에 물결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습관처럼 CCTV 앱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자동 녹화가 계속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별 의미 없이 날짜별 목록을 넘기다가 지난주 수요일 1140빔이라는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은정 씨가 일찍 잠자리에 든 날이었거든요. 저는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복도 불빛이 어둡게 깜빡였고 잠시 후 천이호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낯선 여자가 나왔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천이호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지? 시간 표시를 보니 정확히 11시 43분. 그날 은정 씨는 이미 10시쯤 방에 들어가 불을 끄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지 내 입주민일 수도 있었지만 그 시간에 그 집에서 나온 건 묘한 찜찜함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박상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빛은 조금 나아져 있었죠. 요즘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다행이요. 아내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간병인은 여전히 낮에만 오나요? 네. 아직은 그렇죠. 왜요? 아니요, 그냥요. 지난주 수요일에 밤에 누가 다녀간 걸 봐서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요일이요? 아니요. 그날은 아무도 안 왔는데요. 정말요? 내 아내가 그날은 통증이 심해서 제가 밤새 옆에 있었어요. 간병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의 방문이었을까? 저는 복도 끝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와 은정 씨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고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 대화의 일부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연락 와? 아니요, 이제 없어요. 제가 정리했어요.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말아요.
우리 집도 이제 좀 편해졌는데. 알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란 대체 누구일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은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다시 CCTV를 열었습니다. 그 영상 속 여자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길고 단정한 코트, 작은 쇼핑백, 낮은 굽의 구두,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살짝 고개를 숙이던 모습. 설마. 저는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1시 43분. 그리고 그날 새벽, 1002호 현관 센서등이 다시 켜졌다. 꺼지는 장면이 짧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로 다시 나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화면은 너무 어두워 얼굴이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정 씨의 방 불은 일찍 꺼졌지만 벽 너머에서 다시 미세한 진동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아주 짧고 낮은 울림이었죠.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된 건가? 그 소리는 금세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또 다른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벽 너머의 진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같은 시간. 이번엔 직접 나가보기로요. 확실히 보기 전까진 이제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벽 너머의 소리를 들을까봐, 또 누군가를 보게 될까봐.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이 찜찜함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20분. 거실 불을 끄고 방 안불도 희미하게 줄였습니다. 핸드폰으로 CCTV 앱을 열어두고 복도 쪽 카메라를 켜놓았죠. 녹화 버튼을 누르며 마음속으로 세웠습니다. 10시 반 이제 고지네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시 30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0시 45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느슨해지려던 찰나. 복도 센서등이 툭 하고 켰습니다. 화면 속엔 은정 씨가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채 조용히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게 접힌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지난번 이후로 다신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은정 씨의 발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1002호 앞에서 멈춰서더니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문 옆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돌아서 걸어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럼 저 봉투엔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증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공기는 싸늘했고 복도 끝에 형광등이 약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1002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볼까 봐 숨을 죽였죠. 문 앞에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살짝 들어 올려보니 안쪽에서 얇은 봉투 소리가 났습니다. 현금, 편지,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문고리가 찰칵 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 민준이에요. 옆집. 문이 조금 열리더니 박상우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묘하게 표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아, 그게 잠깐 나왔는데 뭔가 떨어져 있어서요. 이게 혹시 은정 씨가 두고 가신 건가 해서. 그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분이 아내 약값 보태주시겠다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사양했는데 또 두고 가셨네요. 약값이요? 예, 이 동네 약국에서도 다 알 거예요. 아내 약값이 꽤 나가서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또다시 제 오해였던 걸까? 은정 씨는 그저 사람을 돕고 있었던 걸까? 그때 안쪽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아, 옆집 민준 씨야. 금방 들어갈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분명 아내분이라 했지만 그 음성엔 익숙한 어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분, 괜찮으신가요? 예. 이제 좀 괜찮아요. 들어가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 정말 아내였을까? 집에 돌아오니 은정 씨 방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 신발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제 눈앞에서 단 몇 분 만에 돌아온 걸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방금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은정 씨가 봉투를 내려놓는 장면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 뒤로 천이호 문이 열리고 짧은 머리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조명 아래로 스친 얼굴. 그럴 리가. 영상 속 그 얼굴은 은정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은 얼굴.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저는 다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벽 너머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고 아파트 단지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다 본 게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울림이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밑은 퀭했고 밤새 뜬 눈으로 보낸 탓에 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도 머릿속엔 그 영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은정 씨와 닮은 얼굴. 그러나 분명 다른 여자.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주말이라 회사는 쉬는 날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CCTV 녹화 목록을 훑었습니다. 그 영상의 시간을 다시 확인하니 금요일 밤 11시 52분. 그녀가 문을 열고 봉투를 가져간 정확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천이호 앞을 바라봤습니다. 봉투가 놓여 있던 자리에선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쿡쿡 찔렀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상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은정 씨께 좀 전해주세요. 어제 도와주신 약이에요.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아, 네, 전해드릴게요. 통 안에는 알약이 몇 개 들어 있었고 뚜껑 위엔 진통제 밤의 일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통을 받아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그럼 약 주신 분이 은정 씨 맞죠? 그럼요. 그분 말고 누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지난밤 영상 속 여자는 분명 은정 씨보다 머리카락이 더 짧았고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 닮아 있었죠. 그날 저녁 은정 씨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식탁 위엔 고등어 대신 계란말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저는 자꾸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은정 씨, 혹시 가족 중에 닮은 분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냥요. 어제 CCTV에서 봤는데 은정 씨랑 똑같이 생긴 분이 보여서요. 그분은 젓가락을 멈추고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놀람과 경계, 그리고 무언가를 감춘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런 얘긴 어디서 들었니? 직접 봤어요.
어젯밤 천이호 앞에서 그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진짜 은정 씨였던 건가요? 아니야, 나 어젯밤엔 나가지 않았어. 약은 낮에 전해줬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CCTV 속 그 시간은 분명 밤 11시 52분이었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야? 분위기가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CCTV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요즘 애들은 참 별걸 다 신경 쓰네. 아버지는 웃으며 땅으로 돌아갔지만 저와 은정 씨의 눈빛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CCTV 영상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조명 아래서 살짝 고개를 드는 순간 은정 씨의 눈매와 너무도 닮은 모습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 그녀의 왼쪽 볼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은정 씨에게는 없는 점이었죠. 익숙한 패턴처럼 밤은 다시 깊어갔습니다. 11시 30분. 이번에도 복도 불이 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현관으로 조심히 나섰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에서 딸칵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이호 문 앞에 서니 안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고 은정 씨보다 약간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제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준 씨죠? 누구시죠? 나 은정 언니 동생이에요. 서은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닮은 얼굴의 이유가 단숨에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을까? 은정 씨는 단 한 번도 동생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젯밤도 언니 대신 다녀가신 거예요? 내 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분 도와주던 일 제가 잠시 대신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고 손등엔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럼 언니는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요. 알아요. 하지만 언니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혼자 떠안고 살아왔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천이호 안쪽에서 박상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희 씨, 들어오세요. 약 타이밍 됐어요. 네, 금방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오늘 일은 언니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도 너무 버겁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은정 씨가 숨기려던 건 부정이 아니라 아마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진 삶이었겠죠. 하지만 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을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은정 씨와 그녀의 동생 은희 씨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미안함, 안도, 그리고 이상한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지요. 은희 씨를 만난 그날 이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풀린 듯하면서도 여전히 어딘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은정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고 아버지는 출장 준비로 분주했지요. 민준아, 이번 주엔 나 인천 쪽으로 내려간다. 이틀 정도 집 비울 거니까 은정 씨 좀 챙겨드려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서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은정 씨는 거실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는데 왠지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잠이 좀 부족했어. 그 말이 왠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째 밤마다 벽 너머에서 은혜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은정 씨의 방 불은 일찍 꺼졌지만 새벽마다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로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10분. 조용히 문을 열자 은정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잠이 안 오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분은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은정 씨, 그리고 그녀와 똑같이 닮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 씨였습니다. 우리 자매야. 3살 터울 큰데 어린 시절부터 늘 나 대신 상처를 받던 애였어.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늘 도망치고 싶다고 했지. 결국 둘 다 우리 버리고 갔어. 그때부터 나는 사람한테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웠고 은희는 그 반대였지. 너무 잘 믿고 너무 쉽게 상처받는 아이.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은혜 씨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애가 결혼했다가 남편 폭력 때문에 크게 다쳤어. 그때 내가 데려와 돌봤지. 그때 천이호 남자 박상우 씨가 도와줬어. 그 사람은 은희를 살렸고 나도 그에게 고마웠지. 그럼 그 이후로 은혜 씨가 그 집에 살게 된 건가요? 그래, 원래는 그 집이 은희 앞으로 된 집이야. 근데 그 애는 사람 눈 피하느라 이름도 바꾸고 조용히 살고 있었어. 내가 밤마다 들르던 것도 그 애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해서였지.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소리, CCTV 속 그 여자, 그리고 봉투 안의 돈과 약, 모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히 오해하고 서로 상처만 받았잖아요. 민주나 사람이 다 말할 수 있는 진실만. 진실은 아니야. 어떤 건 말하지 않아야 누군가 살 수 있거든.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오래된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너무 몰랐어요. 이젠 알았으니 됐어. 이 일은 그냥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그 애는 아직 세상 눈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거든. 그날 이후 저는 벽 너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빛이 새어나오면 그저 안심했습니다. 누군가의 숨결이 있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후 은혜 씨가 조용히 이사를 갔습니다. 박상우 씨의 도움으로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은정 씨는 며칠 동안 식사도 잘 못하셨지요. 어느 저녁 저는 퇴근 후 그분에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응, 오랜만에 조용해서 좋아. 그 애가 평온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좀 편해. 그분은 창가에 기대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불빛이 반짝였고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민준아, 네, 가끔은 벽 너머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해. 그게 단순한 소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너머에서 누군가 울고, 누군가는 살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숨 쉬고 있을지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핸드폰을 껐습니다. CCTV도, 녹화도, 모든 걸 멈췄습니다. 벽 너머가 아닌, 바로 옆에 사람을 보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오해가 사라졌을 때 남는 건 결국 사람 사이의 온기뿐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은정 씨는 여전히 조용히 웃으며 제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고 저는 더 이상 벽 너머의 세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그가 감춘 사연까지 사랑하는 일임을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언제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숨어 있지요. 때로는 그 벽 너머의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걸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눈앞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정을 믿고 기다렸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 벽 너머를 조금씩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